예, 뭐 매번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지만 또 미국의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면서 TV 토론, 물가 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황해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단 삼성전자로 잡았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오늘 반도체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잡아줘야 지수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일단 TV 토론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고 조금 변동성 요인이 있을 수 있었는데 미국 주가는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좀 걱정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CPI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혹시 이게 최근에 이제 재료가 있으면 거기서 악재성 재료를 막 찾아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차라리 예상치대로 딱 나오니까 거기서 좀 걱정을 덜어냈고, 또 하나는 이제 AI 관련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젠슨 왕이 좀 자신감 있게 AI 계속해서 투자 초기다 이렇게 또 자신감을 보이다 네. 보니까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좀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이제 좀 오르고 있고요. 물가는 그러면 이제 오늘 또 PPI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들은 이제 크게 좀 사라진 거죠. 경기나 고용 다른 쪽으로 관심이 있는 거죠. 예, 뭐 최근에 보면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하향되고 있다라는 예. 믿음이 거의 뭐 굳건해졌고 또 추세적으로 보면 내려가고 있고 오늘 CPI 결과를 보면 예상치 거의 부합해서 나왔는데 좀 문제가 됐던 건 주거 비용이었잖아요. 근데 주거 비용이 오히려 다시 올라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뭐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연준에서 보는 건 PC거든요. 근데 PC에서는 주거 비용의 비율이 내려갑니다.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하락 속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좀 악재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너무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는 거고, 또 너무 낮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서 안도, 이게 아니라 그만큼 소비가 둔해졌나 이렇게 또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적당하게 이제 예상치대로 나왔고, 그리고 또 연준에서 금리를 뭐 0.25가 아니라 0.5를 올릴지도 모르는데 그 0.5 올리는 게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올린다, 이것도 좀 불안한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줘서 전체적으로는 좀 사고 안 친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불안함을 자극하지 않은 게 네. 다행이었다. 이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의 특징은 이제 코스닥이 어제 오늘 조금 더 수급에 이제 부담들을 떨치고 강하다는 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을 순매도했잖아요. 예. 코스피에서. 그리고 월간으로 9월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순매도해요. 예. 사실은 월간 지금 뭐 9월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지금 전반부 돌았는데 월 4조 원 매도라는 건 상당히 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우선 외국인들이 왜 팔았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을 팔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지난주를 보면 대만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였고, 또 주요 국가들의 종목을 특징주로 이렇게 좀 나열해서 보면 지난주 낙폭을 비교해 볼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똑같이 마이너스 10%였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거에 매도 금액에 합산을 해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합산을 해보면 매도 규모가 일치합니다. 네. 그럼 사실상 증시를 팔았다라기보다는 반도체주를 반도체를 팔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반도체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 하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뭐 대만과 우리 증시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로 볼 때 좀 반도체 불확실성, 그 성장 둔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매도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8월 13일 이후에 5조 원 팔았거든요. 근데 5조 원을 팔았으면 이게 만약에 환산해서 나가게 되면 지금 하락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 동향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만 예.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잖아요. 근데 환율하고 같이 놓고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보통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면 환율이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 박스권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달러 약세다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돈 바꿔서 안 나갔다. 네, 안 나갔다라는 네. 거는 이거는 현금을 쥐고 있다라는 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좀 뭐 IT라든가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해서 이탈 움직임보다는 이제 반도체를 좀 줄여놓고 그 다음을 좀 대기하고 하려는 게 아닌가, 좀 대기 심리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은 뭐 반도체 말고도 투자할 게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거의 주류다 보니까
글로벌리 반도체를 파는 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주도주의 흐름들을 확연히 내주면서 어려운 형국이었다가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오늘은 이제 오르는데요. 젠순왕 CEO가 말씀하신 설명회 하면서 이 파운드리 쪽을 TSMC가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HBM이 아니라 파운드리를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오늘 그 발언을 주목을 하면서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삼성전자 말고는 없는데 이게 네. 이제 지칭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정작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걸 좀 내놓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공장이죠. 예. 예, 근데 이게 뭐 아마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어떤 주문을 하려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TSMC와의 가격 협상을 위해서 이걸 그렇죠. 갖다 견제용으로 좀 활용한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젠슨왕이 삼성전자 어떤 힌트를 줄 때 주가가 좀 반응하는 그런 경향성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에 국한해서 본다라면은 비교적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멘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설명회 가서 사인했다고 뭐 프루브라고도 썼는데 그 이후로도 뭐 잠잠한데요. 뭐 HBM 통과 소식은 그러니까요. 뭐 사업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울질하고 그죠. 예.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말씀하신 테일러 공장에서 철수 얘기가 없었다면 기대감을 높일 텐데 삼성은 이미 구조조정하면서 그죠. 예. 비즈니스가 그쪽이 잘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약하면서 우리 제한된 수급들이 빠져서 가는 곳이 사실 1차적으로는 바이오 쪽이고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로도 그 수급들이 좀 갔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부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조금 더 추가적인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실적 바닥론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더 나빠질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 근데 이제 턴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대안을 찾을 때 차라리 바닥이 어떤 게 바닥인 업종이 뭐가 되는지 여기에 지금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덩어리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바이오 쪽이 지금 그런 대상이 됐던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일단 그런 어떤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로보택시가 이제 다음 달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테슬라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뭐 지지율 추이를 볼 때 해리스가 부각이 되고 해리스가 부각될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염두하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가총액 합산이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좀 광범위하게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200조 원 정도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사실 반도체라든가 다른 대안주가 올라가 버리면 바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희소관계에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더 갈 수 있느냐는 삼성전자가 반등할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잠깐 눌려 있을 때 일시적으로 어떤 그 틈을 잡고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되지 큰 시세를 뭐 도모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거워져 있는 단계라고 봐야 돼서 한 사이클 정도의 어떤 반등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트레이딩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제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뭐 지금 한 시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2차 전지 친환경 국내 관련주들이 쫙 올랐잖아요. 그죠? 예. 야, 해리스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 그 평가가 역시 해리스가 좀 우세했다. 근데 오늘 열어보니까 사실은 그쪽 섹터는 또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트레이딩인 건데요. 뭐 해리스와 관련된 해리스 트레이딩. 또 이제 해리스가 좀 약했을 때에 트럼프 관련주들 이런 섹터 몇 개 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선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예전에 주변에 이렇게 출마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일도 도와드리고 해보니까 내가 도와줄 때는 당선될 것 같은데 네. 한 발짝 물러서 뭐 한 3등, 4등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게 이제 선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해리스가 어제 토론을 잘했고 또 이제 실제로 뭐 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해리스가 이기는 쪽으로 많이 돼 있지만 트럼프가 예전에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보면은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승패는 알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은 특정 후보를 갖다가 뭐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증시의 자금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성향을 좀 짧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다가 당분간 TV 토론을 비롯해서 주요한 이벤트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어제 TV 토론을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TV 토론만큼의 어떤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리스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자금 유동성 효과라든가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걸 투자들이 또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라서 업종을 선택하는 건 좀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후보와 관련된 그 언급되는 섹터들이 소위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로 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도 사실은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떠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내 지수도 우리는 또 추석 연휴가 있어요, 그죠? 예. 결국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이라면 어떤 섹터를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좀 안전한 거를 계속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빠져버리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얻기 때문에 좀 안전한 걸 보자. 그러면 안전한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 그런 종목군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계속해서 뭔가 수주라든가 그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뉴스량이 늘어나면 주가는 반응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제약업종이 이제 거기에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좀 가파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는 좀 리스크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 세계적으로 돌아선 거는 맞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업종이라든가, 네.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상대적으로 좀 밸류를 많이 쳐주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역시 뭐 인터넷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요? 반도체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삼성전자 어려울 때 뭐 삼성전자가 연봉으로 양봉을 하나만 만드는 경우 없었다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음봉일 거거든요. 연봉으로 보면요. 그럼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전략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기대했던 게 이제 세 가지의 덩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D램은 회복될 것이다.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어떻게든 성과를 낼 것이다. HBM은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덩어리가 하나하나가 또 이제 좀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좀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이게 그 비교를 해보면 2020년 3월 그러니까 그때가 코로나 때 급락한 거잖아요. 그때하고 비슷한 속도로 빠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 공세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게 이제 2019년 이후에 이제 주요 조정 사이클을 제가 이제 그려본 건데 대체로 보면 30% 정도 전후에서는 삼성전자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까지 하락이 27%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는 PBR로 볼 때 이제 삼성전자가 1.09배가 지난 2022년도 주가 하락했을 때 어떤 반전이었는데 지금 1.1배 후반 정도 되거든요. 거의 또 이제 그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월봉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60월선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대세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60월선이 5년 추세인데 5년 추세가 깨질 정도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때 깨지는 선인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지금 업황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투자자 분석 보고서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어저께 정도 저점 정도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0원 정도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도 매도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밀어내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좀 바닥권에 근접을 해서 삼성전자 포함해서 주변주들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시장의 주가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1분 정도만 얘기해 주시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노출된 재료로 나올 때 일부 또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그 전후에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거 데이터를 볼 때 금리 인하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될 때는 12개월 동안 대체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금리 인하 때문에 흔들린다라면 그게 오히려 이제 종목들 매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때 매수하는 대상이 된다라면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졌던 주요 수출주들 뭐 자동차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과 투자 전략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